오늘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때 보통 한 렉처가 한 25 정도 되면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말도 지금 거의 한 달이 안 남았죠. 자, 오늘은 이제 PID 제어기 좀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설명은 지난 시간에 좀 빨리 하긴 했지만 다 드리긴 했어요. 한번 복습을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어, 학점 잘 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이제 그냥 잘 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좀 태도나 이런 걸 보는데 저는 잘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A를 받으려면 50%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만 좀 챙겨주시고 저는 조금만 열심히 해도 감동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녹화한 강의 한번 들어봤는데 저는 못 듣겠던데 너무 너무 졸려가지고 자 한번 해볼게요. PID 제어기 형태 그쵸? 요 기본꼴 정도는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저희는 계속 이 피드백 제어 구조 요거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쵸?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KP, KI, KD를 이제 저희가 적절히 설계를 해서 원하는 리스폰스가 나오게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할 때도 이 PID 제어기를 이제 직접 설계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P게인을 키웠다. 그러면 키운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 키웠는지 그거를 다 적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이제 보고서 내용이니까 그다음 그래서 P 제어기 형태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도 보셔야 되고 S 도메인에서도 보셔야 되는데 P 제어기는 여기에 이제 에러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어떤 상수 KP를 넣어서 그냥 곱해서 내보내겠다는 거죠. 입력으로. 그래서 시스템 오차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이 KP의 역할이 뭐냐를 고려를 할 때는 분석을 할 때는 저희는 항상 2차식을 고려를 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2차식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어요. 정량적으로. 그래서 이런 2차식 플랜트를 놔두고 이게 이제 플랜트죠. 여기다가 KP라는 D 제어기를 달았을 때 전체 클로즈 루프 전달 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 식으로 바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특성 방정식을 이 전체 시스템의 특성을 결정하는 거는 특성 방정식이기 때문에 지금 재료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거를 바로 이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퀄 0으로 놨더니 P게인 KP로 상수항을 바꿀 수 있다. 특성 방정식의 상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극점을 바꿀 수 있긴 한데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긴 한데 요 S항은 건드리지 못하고 상수항만 바꿀 수가 있다. 근데 이 상수항이 뭔가 했더니 저희가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도입해서 얘를 이제 대응을 시켜보는 거죠. 그렇죠? 제타랑 오메가 n으로 대응을 시켜봤더니 P 제어기는 고유 진동수 오메가 n을 바꾸는 효과가 되더라. 그렇죠? 반면에 P 제어기는 1차항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오메가 n만 바꿔가지고는 저기 전체적인 리스폰스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반응성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오메가 n을 높이면 제타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제타가 줄어들면 오버슛이 커지는 효과고. 그래서 P 제어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1차항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제어기를 달았을 때 저희가 이 제어기의 성능을 저희가 시험에 넣으려면 이걸 숫자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타입을 따진다거나 아니면 정상 상태 오차를 분석하거나 그렇죠? 정상 상태 오차를 분석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파이널 밸류 시어럼을 떠올리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여기 에러 신호를 S 도메인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어, 정상 상태 오차라는 건 이 레퍼런스 신호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레퍼런스 신호가 스텝이냐, 램프냐 이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해줘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S를 0으로 보냈을 때 어디로 갈 거냐, 그렇죠? 봤더니 일단 KP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 전체 값이 줄어들더라. 0으로 가진 않지만 줄어들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란 제거 성능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외란 W랑 E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W와 E의 관계만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꺼버리고. 그래서 관계를 봤더니 전달 함수가 이런 꼴로 나오더라. 그래서 KP를 올리면 올릴수록 외란 제거 성능이 개선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알면, 그렇죠? 이 그림은 뭐 문제에서 주어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W랑 E의 관계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구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구하고 나서 그 수식을 가지고 저희가 뭐 KP를 올리든 내리든 해서 얘가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KP의 크기가 커질수록 정산한테 오차는 줄어들고, 일반적인 특성이,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피제어기를 튜닝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KP 크기가 커질수록 응답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버슛이 커지더라. 이 그림처럼. 그래서 KP를 크게 줬더니 작게 줬을 때보다 정상 상태 오차는 줄어들고 오버슛은 커지고 반응성은 빨라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P가 커질수록 오버슛이 왜 커지냐. 요거를 이제 저희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물리적으로 분석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2차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2차 시스템을 일단 가정을 해요. 가정하고 특성 방정식, KP를 달았을 때 특성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식이 나오는 거. 그래서 아까 저희가 분석한 대로 KP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 상수항이 커지는 효과다. 즉, 이 시스템이 가지는 고유진동수 텀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대신에 1차항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차항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동시에 1차항을 일정해야 되니까 감쇄비는 줄어든 효과다. 그래서 오버슛이 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2차 시스템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다음 정산 상태 오차는 이렇게 KP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렇게 여기가 이제 줄어들겠지만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 그래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적분기를 하나 달아야 된다. 그렇죠? 시스템 타입을 하나 올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 제어가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제어기 형태는 이제 이니셜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계속 에러를 적산해서 거기다가 KI라는 개인을 곱해서 이제 U를 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분 제어기는 정상 사태 오차를 줄이고 외란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는 성능이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어 오차가 이렇게 제어 오차를 계속 적산을 해서 과거의 오차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겠다는 거죠. 현재 제어에. 그래서 제어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순간에도 제어 입력이 계속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끊임없이 계속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주는 방식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I 제어기는 이게 중요한데 게르프 전달함수의 원점 극점수를 하나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시스템 타입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상태 오차 분석을 해라. I 제어기를 달았을 때 정상상태 오차 분석을 해라. 그럼 똑같이 이렇게 ESS를 구하면 되는데, 타임 도메인에서 ESS를 구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최종값 정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시스템 타입을 하나 올렸기 때문에 원래 정상상태 오차가 피제어기만 달았을 때는 상수였는데 이제 차수가 하나 올라가서 타입이 하나 올라가서 0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어 반응성이 느려질 수 있다. 너무 KI 개인을 너무 키우면 이제 과거 오차를 너무 많이 반영해서 이제 뒷북을 치는 반응성이 느려지는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불안정해진다. 그리고 와인더 현상 이런 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외란 제거 성능을 분석해라. 그러면 또 역시 W랑 E의 관계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달함수 적어놓고 외란이 들어왔을 때 오차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외란이 중간에 한번 들어오더라도
그렇죠? 한번 들어오더라도 결국에는 0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스텝 형태라고 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외란에 관한 시스템 타입 이런 게 이제 책에 있는데 저희는 이제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냥 이런 이제 정상 상태 외란에 대한 정상 상태 오차 분석 요 정도는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외란의 차수가 올라가면 또 이제 이거를 정상 상태 오차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레퍼런스 차수가 올라가면 정상 상태 그 오차가 생기듯이 외란의 차수가 올라가도 이제 아까 0이었던 애가 이제 상수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냥 간단히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D제어기가 나오는데 D제어기는 현재 오차의 미분값을 보는 거죠. 그렇죠? 미분값. 그래서 미분값을 보기 때문에 예상 제어의 특성을 지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오차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냐 내려가고 있는 중이냐를 보고 미리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얘가 만약에 지금 상승 중이면 다음 오차는 무조건 커질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제어 입력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제어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빨리 변하는 신호라던가 그러니까 뭐 제어의 반응성을 높이거나 이럴 때는 디제어기가 이제 필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핵심이 이 디제어기가 그렇게 좋으면 디제어기만 쓰면 되지 않냐 싶겠지만 오차의 현재 값을 쓰지 않아요. 그렇죠? 쓰지 않기 때문에 디제어기만 쓰면 절대 목표값 추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종을 하려면 이제 PD 제어기 아니면 PID 제어기 형태로 같이 써야 된다. P 제어기랑.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한데 이제 오차 신호를 미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는 R 빼기 Y인데 Y가 이제 측정이죠. 이게 측정 값이니까 센서로 측정하다 보면 센서 노이즈가 항상 들어가 있고 요 V라는 센서 노이즈가 들어가 있고 걔를 미분해 버리면 신호가 망가지겠죠. 그렇죠? 빨리 변하는 고주파 신호를 미분해 버리면 그게 엄청 커져요. 그래서 이 잡음이 포함되는 경우에 제어 성능이 악화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터링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디제어기 개인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디제어기는 S 도메인에서 미분기이기 때문에 이제 S가 하나 튀어나온 형태고 특성 방정식을 봤을 때 여기 이미 S가 붙어 있으니까 요 1창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렇죠? 요걸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그리고 결국에는 이 댐핑 특성을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댐핑 특성 과도응답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더라. KP나 KI는 그러니까 KP는 사실 과도응답, 정상상태 응답 모두 관할을 하는 거고 I 제어기는 보통 정상상태 응답이죠. 그렇죠? 종국에는 뭐 에러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고 D 제어기는 정상상태 응답은 사실 상관없고 과도응답을 개선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PI 제어기 형태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단순히 더해준 형태로 동시에 입력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썼을 때보다 같이 쓰면 이제 튜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매우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I 제어기는 I 제어기보다는 응답 속도가 빠를 거다. 그리고 순수 P 제어기보다는 정상 상태 제어 성능이 좋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적분기를 하나 넣으면 게루프 전달함수 있죠? 게루프 전달함수. 이제 오픈루프 전달함수. 적분기를 하나 넣으면 요게 이제 게루프 전달함수인데 적분기를 하나 넣으면 무조건 원점 극점이 하나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게루프 전달함수에 원점 극점이 추가된다. 그러면 시스템 타입이 올라가고 정상 상태 응답이 좋아진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PID 제어기를 넣었을 때 이게 이제 저희가 만약에 뭐 시험 문제를 푼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문제를 풀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PID 제어기로 가면 이렇게 이제 제어 입력을 넣어주는 거고, 제가 이제 실습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시뮬링크로 이제 코딩을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블록 선도를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제어기를 짜고 싶다 그러면 어, 이제 이런 곱셈, 뭐 덧셈 이런 블록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블록들을 이용해서 요 신호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구현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는 형태로 실제로 이 블록 선도 그리듯이 이제 코딩을 하면 이게 다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거는 이제 제가 실습 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U를 이렇게 표현하고 S 도메인에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PID 제어기를 다 달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죠? 효과를 이제 분석을 하려면 물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효과를 분석하려면 또 이제 2차 시스템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2차 시스템을. 그래서 이런 2차 플랜트 하나, 제로가 없는 2차 플랜트를 하나 가정을 하고 여기다가 PID 제어기 달았을 때 특성 방정식을 한번 여러분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다가 PID 제어기를 달았을 때 이런 거를 계속 문제 풀면서 하셔야 돼가지고 이걸 달았을 때 특성 방정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 자, 제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어, 일단 저희가 이제 전단함수, 클로즈 루프 전단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성 방정식은 분모만 취하면 되니까 이퀄 0이다라는 거를 써주고 이거를 이제 써주는 거. 여기 이제 쉬운데 사실 이거 실수를 많이 하실 수가 있어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원래 플랜트는 2차식이었어요. 그쵸? 2차식이었는데 지금 차수가 하나 올라갔죠? PID 제어기를 달면 왜 차수가 올라갈까요? 하나가? P 성분, I 성분, D 성분이 있는데 그 세 개 성분 중에 차수를 올리는 애가 누굴까요? 전체 시스템에. 요거죠? 이게 양변에 S를 곱하기 때문에 차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전달함수의 차수를 올리는 애는 요 I 지역이라는 거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물리적으로 이따 문제 풀면서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뭐 오메가 n을 분석한다거나 이제 저희 감세비로 뭐 오버슛이 줄어든 걸 분석한다거나 저희가 3.4절에서 배운 시간 영역 사양 있죠? 그 식은 2차 함수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로가 없는 2차 함수, 2차 전달 함수에만. 그래서 이렇게 3차식이 나오게 되면 그런 시간 영역 사양식 같은 거는 저희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항상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뒷장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서 이런 걸 좀 연습을 해보시고, 그래서 말을 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개인 이 세 가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튜닝을 할 수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근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을 유일하게 임의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PID 제어기의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세 문제만 풀어보고 이제 끝낼 거예요. 여러분 A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4.40의 A번. 시간 조금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모든 문제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어기를 D라고 놓고 이제 플랜트를 G라고 놨을 때 R과 Y의 관계를 보고 싶다 하면 W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W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뭐 V가 노이즈가 있다 그러면 V도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R과 Y의 관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네거티브 피드백이 하나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GD분의 GD일 거다라는 거고 요거를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그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셔서 알겠지만 이거는 이런 건 시무제는 실수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를 좀 간단한 거라도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계속 풀어보면서 이제 조금 익숙한 답이 계속 나오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정리해서 쓸게요. 이거를 뭐 S로 묶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KP랑 KI를 개인을 어떻게 정할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요 시범 문제인데 제가 시범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함수를 구하고 KP와 KI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를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스테빌리티예요. 그렇죠? KI랑 KP가 이 정도 값은 만족을 해야 얘가 스테이블 하더라.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식을 구했어요. 전달함수를 구하고 났을 때 C번 문제를 풀리면 어떻게 됐죠? C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어, 지금 원래는 2차 함수였는데 저희가 i 제어기를 달아가지고 3차 함수가 됐어요. 그렇죠? 3차 전달함수에 3차 전달함수가 스테이블 하려면 이제 모든 극점에 실수부가 LHP에 있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LHP에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3차 함수부터는 근을 일일이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스 테스트를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 방정식을 이렇게 적어주고 누스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서 배운 거를 지금 계속 다 쓰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쓰고 개수를 처음부터 써주는 거죠. 그리고 없으면 0 적어주고 15KI 그리고 요 밑에 식은 이 분모가 2고 그쵸? 이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다. 곱해서 뺀다. 여기 15
15ki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리고 한 칸 옆은 0이죠. 이게 x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0이다. 한 칸 옆은.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은 이걸 만약에 이제 요거는 이제 팁인데, 이걸 만약에 a라고 치면 a분의 15ki 곱하기 a 빼기 0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15ki가 나옵니다. a가 뭐든 상관없이.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줄에 이제 두 번째 항이 0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스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하려면 이제 1, 그렇죠? 여기 1열에 있는 애들이 모두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ki가 0보다 크고, 그리고 AND 조건으로 보다 크다. 근데 저희는 이제 KP랑 KI의 조건을 알고 싶은 거니까 KP로 정리를 해줘요. KP는 0.5 KI 빼기 1만큼 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스테이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KI를 1로 잡고, 그리고 KP를 1로 잡아도, 둘 다 1로 잡아도 이제 스테빌리티를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 준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게 엔드 조건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정리해 주시고, 혹시 이 D번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D번. 이 문제는 바로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제가 이 디스터번스 리액션에 대해서는 차수는 안 물어본다고 했고, 이 레퍼런스 인풋에 대해서만 얘가 지금 시스템 타입이 몇인지를 그냥 대답을 하면 돼요. 얘가 시스템 타입이 몇일까요? 레퍼런스 인풋에 대해. 어, 게루프 전달함수의 원점 극점 개수를 세면 되죠. 그렇죠? 몇 개죠? 요 G랑 D를 그냥 단순히 곱했을 때 걔가 이제 게루프 전달함수인데 원점의 극점 개수가 몇 개죠? 한 개죠. 한 개요. 한 개요. 그래서 타입이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장에 적을게요. G, D의 원점 극점 개수 한 개다. 그래서 타입 1. 정확히 써주면 이제 with respect to reference input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 입력에 대해서 타입 1이다 이렇게 지금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타입 1이라고 치면 이거랑 관련돼 있는 에러 컨스탄트가 뭐죠? 이름이 타입 1일 때 이거랑 관련 있는 오차 상수, 속도 상수예요. 그렇죠? 속도 입력에 대해서 컨스탄트가 나오기 때문에 KV 속도 상수다.
이렇게 쓰면 이제 맞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제 조금 특이한 문제들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어,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6번으로 갈게요. 마지막 문제. 4.32번은 솔직히 똑같이 푸는 거라서 일단 제가 넘어갔고요.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실게요. A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A번. 자, 같이 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 이제 프로포셔널 컨트롤러니까, 그쵸? 상수 KP가 이제 제어기인 형태고, 그리고 G라는 2차 플랜트가 주어졌죠. 그러면 저희가 KP 제어기를 달았을 때, 비례 제어기를 달았을 때 전체 전달함수의 차수는 어떻게 될까요? 비례 제어기만 달면 똑같이 2차겠죠? 그쵸? 그러니까 2차니까 그러면 내가 2차 시스템의 기본 꼴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전체 전달함수는 1 플러스 GD분의 GD니까 요거를 이제 제가 바로 정리해서 쓸게요. KP만 달았을 때는 지금 D가 KP니까 상수.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본꼴로 한 거죠. 기본꼴로 대응. 그래서 저희 이제 중간고사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여기 지금 오메가 n 제곱 부분이 여기랑 여기랑 다른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모를 믿고 위에는 이제 어떤 상수가 곱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 n을 표현을 해야죠. 오메가 n이 뭐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루트 14kp라고 하면 안 되고 이 분모에 달려있는 애로 얘를 이제 오메가 n으로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오메가 n이랑 제타라는 애는 특성 방정식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죠? 특성 방정식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분모로부터 다 결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제타 오메가 n이 9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제타가 주어진 거예요. 제타가 주어졌을 때 제타가 0.6이다. 그럼 제타가 0.6일 때 kp가 어떻게 되면 되겠는가? 요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오메가 n이 2제타분의 9니까 1.2분의 9다. 근데 얘가 루트 14 kp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거를 계산하면 kp는 3.02가 나와요. 직접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게 괜찮죠. 그러니까 어떤 스펙이 주어지고 이걸 만족하는 개인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답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A번 문제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 B번 문제부터 조금 까다롭습니다. B번 문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오늘 이거를 설명하려고 거의 수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B번 문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같이 설명하면서 할게요. 어, 일단 전달함수까지 한번 구해 볼게요. 전달함수까지. 음, 요거까지는 일단 구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라서 지금 일단 문제는 라이즈 타임에 대한 시간 영역 사항이 나와 있죠. 그렇죠? 라이즈 타임 식이 어떻게 되죠? 오메가 n분의 1.8이죠. 그렇죠? 근사식.
근데 요식은 언제 성립한다고 했어요? 0점이 없는 2차식. 그죠? 0점이 없는 2차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쓰려면 우리 전달함수가 2차 전달함수가 나와야 돼. 그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적분기를 하나 달았기 때문에 차수가 무조건 하나 올라가요. 자, 요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지금 S제곱 플러스 9S 플러스 14가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분해 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 이거 양변에 분모를 곱하는 상황인데, S 플러스 2, S 플러스 7로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뒤에 남은 애를 이렇게 묶어서 표현해 줄게요. 그러면 이제 분자도 똑같이 이렇게 남아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필기를 좀 할게요. 자, LHP 극점이 스테이블이에요, 언스테이블이에요? 스테이블이죠, 그죠? LHP 극점이 있다. 그러면 걔는 어, 상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0점을 내가 설계를 해가지고 극점 상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RHP 극점이면 상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0점으로 상쇄 가능. 이게 이제 첫 번째 팩트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운 시간 영역 사양, 이게 3.4절 내용은 2차 전달함수에만 적용 가능.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두 원리를 알고 있으면 내가 KP랑 KI를 설계를 해서 요 지금 올래 있던 극점 S 플러스 2나 S 플러스 7 중에 하나를 상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 자,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KP분의 KI를 설계를 해서 얘를 2로 선택. 그럼 얘를 2로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S가 빠르고. 그럼 얘를 2로 선택하면 얘가 이제 S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분모 분자에. 그래서 지워져요. 이렇게 캔슬레이션이 일어나서 원래 3차였던 애를 2차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극점이 S는 마이너스 2라는 LHP 극점이니까 스테이블한 애는 상쇄시켜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택. 그래서 뒷장에다 이어서 적을게요. K분의 KI가 2라고 했을 때 전달함수가 이제 차수가 낮아지는데 S제곱 플러스 7S 14kp로 이제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시간 영역 사양을 쓰는 거예요. 아까 B번이 TR이 1초 미만, TR이 오메가 n분의 1.8인데 얘가 1초 미만이다. 근데 오메가 n이 루트 14 kp죠.
그래서 루트 14 KP가 1.8보다 크다. KP는 0.23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KP분의 KI는 2를 만족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엔드 조건으로. 근데 지금 문제가 디자인을 하라고 돼 있어요. 디자인. 그러니까 KP랑 KI를 어떤 답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답을 하나 써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KP가 1일 때 KI가 2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렇게 쓰면 이제 답이 됩니다. 여러분 다 정리해 주시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 그 연습 문제를 좀 올릴게요. 그렇죠? 공부하실 수 있게 연습 문제를 올릴 거니까 그때 보고 좀 더 풀어보시는 걸 할게요.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